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이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 들어 이 좌파 정권이라고 말하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거는 약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지난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우선 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일까요? 저 공산주의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요, 문재인 씨야말로 이기적 자본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요, 자기 재산 20억인데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도 치른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요, 약 선거 자금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당에서 나오는 국고 보조금으로 나오는 돈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 치르려고 그러면 자기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 하나 안 쓰고 말이죠, 그대로 다 자기 선거하면서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20억 좀 넘던데 그 지난 1년 동안에요, 한 1억 정도 또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은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빨갱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라는 것은 평등주의자입니다. 평등주의자. 문재인 씨가 과연 평등주의자입니까? 또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실제로는 어떻든지 간에 말하면 무산자, 빈곤층을 위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빈곤층을 위해서 국정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왜 문재인 씨를 말하면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 빈곤층을 위한 사람으로 왜 자꾸만 미화시켜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을 비난할 때는 빨갱이, 좌파 정권이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말하면 이 부패를 규탄해야 됩니다. 무능과 부패를 규탄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능합니까? 지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듯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저소득층의 소득을 정대시켜서 성장을 촉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은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지난 4분기에 저소득층의, 즉 하위, 이런 걸 5분이라고 합니다. 20% 계층의 소득은 무려 17.7%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상위 말하면 5분위, 아주 1분위, 이 사람들의 소득은 오히려 8%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양극화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양극화 해소한다 하는 정부는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핵무기 온갖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데도 전혀 이런 거 해결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 걸핏하고 나가고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 문제를 하나 해결했습니까?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습니까? 노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습니까? 아무 문제도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욱더 살기 어렵도록 만들었어. 이런 무능을 규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패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부패가 줄어지고 있습니까? 적폐청산 그러는데요, 과거의 적폐 온갖 것까지 다 사건도 안 되는 것도 다 찾아내려고 하는데, 신적폐, 적폐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데 요즘 이 언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의미 있는 말로 쓰이니까 지금 새로운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를, 그 다음 또 인사 문제, 특히 인사가 얼마나 개판입니까?
이런 거를 비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비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좌파 정권이다, 빨갱이다, 이러면 어떠느냐? 문재인 정권 당사자들은요, 속으로 웃습니다. 즐깁니다. 왜? 그거는 한 개도 이 정부에 타격을 못 가하기 때문에, 이른바 색깔론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그거 아직도 모르십니까? 김대중 정권 말기에 굉장히 국민적 지지를 잃었고, 노무현 정권, 그래서 김대중 씨는 옛날에 국민회의지, 쫓겨나다시피 해서 탈당한 거 아닙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에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빨갱이라서 쫓겨났습니까? 무능과 부패로 쫓겨난 겁니다. 빨갱이라고 공격한다고 해서 그 정권이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긴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이제 좌파 정권, 빨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알만합니다. 전혀 그거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즉,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다 이거야.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니 또는 후원자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을 들을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그 다음에 또 이 정권은요, 이 대북 말하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정권 눈치 보기가 바쁩니다. 특히 군인이 더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이 북한 비위에 좀 거슬릴 만한 일은 안 합니다. 이것은 북한 비위에 거슬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이 대북 강경책을 쓸 만한 것을 원체 싫어하니까, 즉 이 대통령과 눈치 보는 거죠. 이런 거를 그냥 구체적으로 비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오래전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정권은요, 지금요, 이미선 씨 문제를 가지고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있는 이미선 그 판사를 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아주 비난해야 되지, 좌파 정권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혀 문재인 정권에게 저는 타격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 핵심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씨나 이 사람들, 정말 난 이런 걸 보고 지식인 사회에서, 아니 대중적으로도 그렇지만 강남 좌파라 그럽니다. 강남 좌파. 자기들은 정말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어디 말할 때는 없는 사람을 위한 것처럼 이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지적해야 된다면, 지적하고 규탄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그냥 좌파 정권이다, 빨갱이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 전혀 타격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 그러면요, 지금 특히 태극기 부대에 참여하고 싶은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한마디로 그냥 다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흔히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거구라고도 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좌파 정권, 빨갱이라는 데 공감할 수 있는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요, 문재인 정권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물리칠 수가. 즉, 어째야 물리칠 수 있느냐? 문재인 정권의 이 무능과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 이런 거를 지적을 해야 이게 힘이 결집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물리칠 수가 있죠. 또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있죠. 국민적 공감대를, 국민 전체는 아니고, 말하자면 50% 이상, 51%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즉 공감을 받을 수 없는 그 비난을, 즉 빨갱이라든지 좌파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도와줄지언정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는 데는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예를 들자면 그 왜 저기 이 김한원 씨 그 주장,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뭐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그랬다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세 사람이 떠들어가지고 오히려 그걸 역풍을 맞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말하자면 부패를 지적하고 비판해야 되지, 뭐 빨갱이니 좌파 정권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은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다. 왜 북한 눈치를 보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비판하는 것이 옳지, 좌파 정권이다, 빨갱이 정권이다, 이런 말로만 하는 것은 저는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또 문재인 정권이 끝장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